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려봄 하실 제이예요. 그림의 많은 스킬들 중에 가장 기본이 뭐인 것 같으세요? 너무 많은 스킬들이 있잖아요. 드로잉을 많이 안 그려본 초보일 때는 일단 다작, 즉 그림을 많이 그려서 빠르게 실력을 늘리려고 하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용만 많이 하면 그림이 늘지 않고 계속 산으로 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스킬은 원근법과 소실점이에요.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라면 지난 영상들에서 원리와 2점, 3점 소실점에 대해 이미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못 보셨다면 상단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세 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근법하고 소실점은 소개를 간단하게 할까 말까 했는데, 왜냐면 아까 공유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3점 소실점을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공유해드린 그 영상들 보시면 정말 이해가 좀 더 잘 될 테니까 꼭 그거 보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원근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2D의 평면에서 3D의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근법이라고 하고,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2차선 도로를 마주보고 서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뽕뽕뽕뽕뽕 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평의 길로 끝까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짚고 넘어갑니다. 나하고 이 가까운 곳을 거리상 앞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나하고 멀어지는 걸 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하고 앞에 있는 이 거리는 커 보이고,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길 어떻게 되죠? 작아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착시고요. 그 착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림에 표현하는 게 원근법입니다. 뒤는 당연히 작아져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는 점이 2개였는데요. 하나만 남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다고 했었죠? 소실됐다. 점이 하나 소실됐다 해서 소실점이라고 했죠. 이게 1점 소실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있겠죠? 맞아요. 2점 소실점이 있었어요. 2점 소실점은 대표적으로 건물에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2개의 면이 보이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서서 모서리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나랑 가까운 데가 어디죠? 이 건물이 통째로 가까운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도 여기가 나랑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멀어지고 이렇게 멀어져서 뒤가 되는 겁니다. 면이 2개니까 뒤가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작아져서 소실점이 하나 형성되고, 이렇게 작아져서 소실점이 하나 형성돼서 얘는 2점 소실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내가 건물을 그린다? 면이 2개가 보이네? 그러면 대략 소실점이 2개겠다. 예,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소실점은 1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고, 오늘 소개해드릴 3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원근법의 원리와 소실점의 관계성과 소실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1점은 그리려는 대상의 원근 착시로 소실점이 한 개가 있는 것이고, 2점은 그럼 뭘까요? 소실점이 내 그리는 대상 안에서 2개인 걸 뜻해요. 3점 소실점은 캔버스에 3개의 소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자면 드론샷 또는 항공샷으로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 즉 옥상에서 아래 1층을 내려다보거나 1층에서 매우 높은 고층 빌딩을 위로 쳐다보면 심한 착시로 왜곡돼 보여요. 이미지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 이미지를 보면 고층의 건물을 올려다보는 이미지인데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 건물에 몇 개의 면이 보이면 소실점이 2개라고 알려드렸죠? 그쵸? 면이 2개가 보이면 2점 소실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가 면이 하나가 보이고,
그리고 이쪽에 벽면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보이는 걸 내가 건물을 그리려고 한다? 얘는 무조건 소실점이, 무조건이란 말은 뺄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두 개의 소실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이거는 소실점이 세 개입니다. 왜냐하면 착시가 일어나서 그래요. 아까 제가 잠깐 3점 소실점에 대해서 이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낮은 1층에서 올려다 보거나 반대로 항공샷, 즉 하늘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하늘에서 옥상 쪽을 내려다보고 찍을 때, 그러면 드론샷, 항공샷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옥상에서 1층을 쳐다봤을 때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옥상에서 보니까 여기는 크게 보이고요. 착시가 일어나서 역피라미드. 예, 이런 식으로 여기가 커 보이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 보이는 착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방향에 따라서만 그런 거지 어쨌든 한쪽 방향에서 한쪽을 볼 때 과장되게 보인다는 거. 그러면 얘는 소실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 영상 잠깐만 스톱 시키시고요.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10초만 해보세요. 10초 뒤에 다시 영상 틀어보세요. 시작. 자, 해보셨죠? 자, 그럼 소실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잘 보이게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소실점은 밑에서 위로 볼 때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올려다 볼 때 나의 시선에서, 눈 두 개 시선에서 밑에서 위를 보니까 점점 좀 건물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소실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이쪽 건물, 이 건물에서 여기에 나랑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이쪽도 소실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쪽 하나 좀 밀어서 여기가 가깝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랑 멀어지잖아요. 어쨌든 실제 거리는요. 그래서 여기도 소실점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 이해 가실까요? 이렇게 해서 소실점이 3개가 잡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몇 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좀 더 높여볼게요. 이건 분명 3점 소실점이에요. 이해 가시죠? 면이 두 개가 보이고요. 누가 봐도 1층에 서서 고층을 쳐다보고 있는 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좀 심해요. 그래서 3점 소실점이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딱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실점이 어디에 있는지. 자, 다 찾으셨나요? 맞아요. 정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정답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게 3점 소실점이고 이렇게 위치에 잡힙니다. 왜냐하면 각이 이렇게 벽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 잡히고요. 그리고 벽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2개. 밑에서 위로 건물이 좁아지고 있죠. 실제로 건축을 할 때도 위층이 아래층보다 조금씩은 작게 하잖아요.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밑에서 1층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하고 멀어지죠. 고층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착시가 일어나서 여기도 하나 맺혀요. 그래서 얘는 뭐다? 3점 소실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이거 예시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당연히 3점 소실점인데 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죠. 제가 크게 3점 소실점은 2가지 방향에서 본다고 했어요. 고층에서 아래로 아니면 저층에서 높은 고층으로 2가지 방향성이었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즉 항공샷, 드론샷에 해당되잖아요. 그 위에서 아래로 되는 소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딱 10초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자, 찾아보셨어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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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그렇죠. 이렇게 소실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건물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면이 보이니까 2점 소실점인데 바라보는 방향 때문에 위아래 착시가 더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건물이 이쪽으로도 좁아지게 보이고 양쪽 끝으로도 좁아지고 여기가 넓고 1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소실점이 이렇게 3개가 잡힙니다. 자, 이제 조금 대충 이해가 가실까요? 솔직히 많이 이해되실 거예요. 믿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틈틈이 수업 틈틈에
댓글 달아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한번 그리는 과정을 볼까요?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일단 바로 눈으로 보고 그리기에 앞서 세 개의 소실점이 어디쯤 있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릴게요. 시범으로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는 소실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치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자세히 그리는 건 생략할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디테일하게 그리는 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3점 소실점인 거 알 거고, 이게 조금 뭐 새로운 이미지다 하면은 아예 또 혼란스러워 하세요. 근데 우리 좀 몇 가지 연습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니까 얘의 소실점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 5초만 고민해 볼까요? 짠! 맞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이게 세 개의 소실점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세 개가 잡힙니다. 밑에서 바라보고 찍었기 때문에 고층으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하나가 잡히고 좌우로도 착시가 벌어져서 건물이 작아지죠. 실제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점이 요렇게 세 개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보시고 관찰하시면 그림이 뭐 절대 망하거나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그리는 것보다 꼭 관찰, 선 관찰 후 그림. 아, 중간에 하나 더 있죠? 이해. 네.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냥 많이 관찰하고 연습하세요 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말 말고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해는 되셨지만 확실히 1점과 2점 소실점을 구별하는 것과 2점 소실점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 원근법으로 외부 풍경이나 전경을 그린다고 하면 내가 그리는 대상의 벽면이 한쪽 면만 보이면 1점 소실점이고 두 개의 면이 동시에 보인다면 2점 소실점이에요. 예시 이미지로 한 방으로 정리해 보자면, 자, 이렇게 한쪽 면으로 건물들이 쭉 붙어 있고 건물들의 한 면만 보이면
일단 1점 소실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와 같이 소실점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다음은 2점 소실점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벽면이 다 보이면 2점 소실점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 화실에서 실제로 많은 수강생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러 오거나 독학으로 좀 그리다가 기본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독학으로 열심히 그림은 그려왔는데 늘지 않아 오신 수강생분들 중에 많은 경우의 수로 다작을 엄청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작을 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작을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런 원근법, 소실점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그려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실제로 못 드려요. 왜냐면 이 원근법과 소실점이 내용이 제가 알려드린 잘 영상으로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조금 쉽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정보와 자료가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아예 이제 배우시는 거를 초반에 그냥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많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그리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많이들 그리세요.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교정을 많이 해드리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참에 제가 조금 작정을 하고 영상을 보통 이제 하나로 다 몰아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3개로 시리즈로 이제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적어도 그림을 그릴 때 이 원근법이 적용이 된 이미지인지 또는 이제 이게 소실점이 몇 개짜리인지 이렇게 좀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점점 산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이 점점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 그리려는 대상을 그리기 전에 관찰을 꼭 하시고요. 두 번째, 원근법으로 그릴 이미지인지 확인을 하시고 세 번째, 그렇다면 소실점은 몇 개짜리인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몇 개짜리 소실점인지 확인을 하셨다면 그리기 전에 내가 어디다가 소실점을 체크를 해놓고 그릴 건지 요렇게 요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그림이 훨씬 정확하고 재미있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시리즈 3편을 영상을 찍어 봤어요. 이 영상으로 정말 원근법이나 소실점을 막 우리가 연구할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을 이해를 하시고 즐거운 드로잉 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다음 구독 버튼, 알림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제 채널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지 않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와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도 즐거운 드로잉 꿀팁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즐거운 드로잉 생활 하세요. 안녕.